불황에 살아남는 법이라는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 최대한 이제 절약하고 줄이라는 거죠. 술자리에 안 간다, 소비조합에 가입한다, 단체로 모여서 같이 공동 구매한다, 같이 아끼는 걸 추구한다, 남이 어떻다 이런 말하는 사람들을 경계한다,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들은 아예 멀리한다, 사생활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들은 아예 관계를 끊는다, 선행과 봉사를 열심히 한다, 현혹성 있는 중독성 있는 상품과 게임은 관심을 끊는다, 근면성실하게 살고 불안과 공포에 휩쓸리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네요. 불안기에는 대인관계가 넓은 것도 별로랍니다. 세상이 공짜 없죠. 술 마시는 거 멀리하는 게 좋고 최대한 사람들 적게 만나는 것도 좋다라는 겁니다.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되고 뭐든지 정도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자기만의 그릇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릇을 지키며 사는 게 제일 낫다고 합니다. 고정 수입이 보장된 이에게는 경기 불황이고 돈 없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이라고 합니다. 월급쟁이가 좋다고 얘기하네요. 그리고 사회적 비용, 세금은 비싸지지만 집도 주식도 싸진답니다. 그래서 돈이 있을 때는 그 싸진 부동산과 주식을 사놓는 것도 좋답니다. 일본의 물가가 엄청나게 싼 건 뭐 때문입니까? 장기 불황 때문이죠. 저축하고 소비 줄이고 직장을 잘 지키면 나름 이 불황의 시대에도 탄탄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지출 안 하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죠. 또한 자기관리를 잘하면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놓으면 희망이 생긴다고 합니다.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고 하죠. 스스로 이제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런히 노력하며 살아야 되죠. 지금은 실업과 자살이 폭증하는 시대다. 경매 대란이 점점 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과거보다 집값이 3배, 4배 올랐고 대출도 3, 4배 늘었습니다. 그런데 월급만 제자리죠. 소득은 20년, 30년 전하고 비교해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뛰어내리는 거죠. 개폭망입니다. 대출 중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락할 수밖에 없죠. 경매, 파산, 자살자만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생지옥 대구골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거죠. 탐욕을 자극해서 더 망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생지옥입니다. 앞으로 5년간은 계속 망가지는 거죠. 장기 침체 저성장이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일본처럼 우리도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죠. 빈곤층으로 한번 추락하면 어떻게 된다? 다시 회복 못한다. 생활고 자살 때문에 망가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노숙자가 3만 명이랍니다. 한국은요? 한국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참 씁쓸한 거죠. 이제는 임금도 그다지 올라가지 않죠. 정시 출근, 정시 퇴근. 그러면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캠핑하고 트레킹하고 이런 것만 늘어나겠죠. 돈 안 쓰고 시간 보낼 수 있는 그런 취미들만 늘어나겠죠. 이게 불황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지내야 될지 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마음을 굳게 먹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불황이 지금 현재 당연한 시기다라고 생각해야죠. 앞으로 일상적이다, 일반적이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참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좀 많이 빡세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지나면 상황이 나아질까요? 금방 나아지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요, 시간은 좀 더 지속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감사하며 지내야죠. 돈이 있어야 밥도 먹고 버스, 지하철 타고 움직일 수 있고 또 사람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만듭니다. 살아가는 게 여의치 않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많고 빡빡한 사람들도 너무도 많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봐야죠. 나라의 돈이 줄어들고 경제가 안 좋아지고 연쇄 파산한다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런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게 살아갈지 살아낼지 궁리하고 또 강구해야죠. 고물가의 고이자에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사는 게 더 어려워서 강제 절약하며 살고 대규모 도산이 넘치고 있다고 합니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남들이 망가지는 거 보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연끌족들이 몰락하고 비명을 지르고 되게 허덕이며 사는 걸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부로 그런 모험을 하지 않아야겠다. 그러면 큰일 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정신 차리고 지내야 됩니다. 지금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상황이 많이 안 좋다라는 겁니다. 선진국 국민들이 유럽이나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소비 수준을 줄이고 가난한 사람처럼 먹고 사는 걸 당연하게 여기며 절약하는 게 왜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미래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끌하고 비토한 사람들은요, 강제가 아니라 스스로 절약하고 아끼던 사람들을 비웃었습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현실에서는 영끌하고 비토한 사람들이 이제 강제 절약을 당하고 되게 삶이 추락합니다. 현실에서 절제하고 성실하게 살고 아끼는 사람들은요, 인생에서 혁명이 벌어지죠.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하고 절제한 사람들, 그들은요, 여유롭게 살 겁니다. 은행 배당을 받고 채권 이자를 받고 되게 여유롭게 살 겁니다. 많은 자산들이 헐값으로 쏟아져 나오는 걸 누가 사겠습니까? 누가? 부자되기 열풍, 파이어족, 경제적인 자유, 재테크족, 영끌족, 비투족, 이런 사람들은요, 이제 엄청나게 많이 몰락하고 망가질 겁니다. 벤츠 끌고 다니면서 만원짜리 한 장에 벌벌 떠는 게 그들이죠. 근데 스스로 절약하고 스스로 아끼고 사는 사람들은요, 삶이 탄탄하죠. 탄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무노예로 사는 영원한 하층민이 바로 영끌인데, 그들은요, 제대로 지내기 어렵습니다. 이때까지 고소득층이라고 큰소리치고 대접받던 그들이 영끌적으로 변하면서 이제 몰락하는 거죠. 집 자랑하고 차 자랑한 그들이 궁지로 몰립니다. 비참한 생활고에 순식간에 난리가 나는 거죠. 월급 차압당하고 연금도 차압당하고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수입차 끌고 다니고 오마카세 즐기고 명품 사고 호캉스 다니던 그들이 이제 와서 돈이 없다라고 어이가 없는 거죠. 대출의 80% 90%를 낀 집 한 채 목숨을 건 이들이 노예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대공황 이후에 볼 수 없었던 침체가 닥친다라고 얘기합니다. 금리가 인상되고 이제 상황이 되게 안 좋아지고 많이 상황이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무서운 시대죠. 지금은요, 더욱더 절망의 암울함이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채워나갈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잘 좀 생각해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살아가고 미래를 대비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 그게 더욱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소비 수준 줄이고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하는 사람들, 그들의 삶은 더욱더 안정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조용히 기다리면서 기회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